주말마다 수백 명이 몰리던 거대한 건물들이 있었습니다. 주차장은 차로 가득 찼고 샹들리에 아래에서는 박수 소리가 끊이지 않았죠. 단 몇 시간 만에 수억 원의 현금이 오가던 그 공간들, 바로 예식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곳들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합니다. 문은 닫혀 있고 불은 꺼져 있고 사람 대신 먼지만 쌓여 있죠. 1년 전만 해도 예약 대기가 몇 달이던 곳들이 지금은 평일은 물론이고 주말에도 텅 비어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단순히 경기가 안 좋아서라는 말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지금부터 대한민국 예식장 산업이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 그 구조적 붕괴의 실체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예식장이 대관료로 돈을 번다고 생각하는 건데요. 사실 예식장의 진짜 수익원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음식입니다. 수백 명, 많게는 1000명에 가까운 하객들이 한꺼번에 식권을 끊고 뷔페로 몰려들면서 그 식비가 예식장 전체 매출의 70% 이상을 차지했거든요. 하루에 여러 타임을 연속으로 돌리면서 음식 판매로 건물 유지비와 인건비를 모두 감당하는 구조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 모델이 작동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사람이 많아야 하고 꾸준히 결혼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며 하객 수가 줄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문제는 이 세 가지 전제가 대한민국에서 동시에 무너졌다는 겁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혼인 건수의 급격한 감소입니다. 합계 출산율 0.7명이라는 숫자는 단순히 아이가 적게 태어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결혼할 나이의 인구 자체가 물리적으로 사라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분위기 문제가 아니라 수치로 확인되는 인구 소멸이거든요. 예전에는 하객 150명에서 200명이 기본이었지만 지금은 그 숫자를 채우는 것 자체가 예외적인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1인 가구 비중이 이미 35%를 넘어섰고 가족 중심, 친척 중심의 대규모 행사라는 개념 자체가 현실과 맞지 않게 된 거죠. 그런데 더 치명적인 건 단순한 숫자 감소만이 아닙니다. 결혼을 바라보는 의미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 젊은 세대에게 결혼은 당연히 해야 하는 통과 의례가 아니라 선택 가능한 옵션 중 하나로 인식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지 옆에는 항상 가격표가 붙어 있죠. 집값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높고 일자리는 불안정하며 미래 소득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천만 원을 들여 단 몇 시간짜리 행사를 치르는 문화는 합리적인 선택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샹들리에 아래에서 받는 박수보다 그 돈을 모아서 자산에 보태는 쪽이 훨씬 현실적인 결정이 된 겁니다. 이런 인식 변화는 대형 예식장에게 치명타입니다. 왜냐하면 대형 예식장은 규모 자체가 곧 부담이기 때문이에요. 수천 평에 달하는 공간, 상시 근무하는 수십 명의 직원, 매달 빠져나가는 임대료와 관리비, 그리고 냉난방비와 전기료까지 이 모든 비용은 하객이 꽉 찰 때만 의미를 가집니다. 손님이 줄어드는 순간 그 규모는 경쟁력이 아니라 저주로 변하죠. 사람이 없어도 냉난방은 돌려야 하고 건물은 유지해야 하며 인건비는 그대로 나갑니다. 결국 예식장은 버티면 버틸수록 적자가 커지는 구조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또 하나의 문제가 겹칩니다. 바로 식대 폭등입니다. 식자재 원가와 주방 인건비는 계속 오르는데 하객들이 내는 축의금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거든요. 식대가 8만 원, 9만 원을 넘어서면서 하객 입장에서는 결혼식 초대 자체가 경제적 부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5만 원을 내자니 눈치가 보이고 10만 원을 내자니 지갑이 버거운 거죠. 이 고민 끝에 사람들은 점점 예식장에 가지 않는 선택을 합니다. 계좌 이체로 예의만 표시하고 현장 방문은 생략하는 거예요. 이 변화는 예식장에게 직격탄입니다. 음식 매출이 전체 수익의 70% 이상을 차지하던 구조에서 하객 감소는 곧바로 매출 붕괴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예비 부부를 더 압박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보증 인원 제도예요. 실제 참석 인원과 상관없이 최소 200명에서 300명분의 식비를 무조건 내야 하는 구조입니다. 하객이 적게 와도 비용은 그대로 나가는 거죠. 예비 부부 입장에서는 명백한 경제적 압박이고 예식장 입장에서는 그마저 없으면
건물 유지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수요와 공급이 완전히 어긋난 시장에서 이 제도는 서로를 살리지 못하고 함께 무너지는 장치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여기에 마지막 결정타가 등장합니다. 바로 금리 상승입니다. 대형 예식장 대부분은 수백억 원대 대출을 끼고 건설된 건물이거든요. 저금리 시절에는 어떻게든 이자를 감당할 수 있었지만 2025년 현재의 고금리 환경은 이 구조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은행의 독촉, 관리비 연체, 운영 자금 고갈, 결국 한때 지역의 상징이던 예식장들이 하나, 둘씩 공매 시장에 등장하고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건물들을 사겠다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예식장이라는 공간은 다른 용도로 전환하기가 극도로 어려운 특수 건물이기 때문입니다. 이쯤 되면 이건 단순한 업종 불황이 아니라 구조 붕괴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 붕괴는 예식장 안에서만 멈추지 않습니다. 예식장 건물 하나가 사라지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오히려 그때부터 진짜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대형 예식장이 무너진다는 건 그 안에 매달려 있던 산업 전체가 같이 떨어진다는 뜻이거든요. 먼저 가장 빠르게 쓰러진 건 이른바 웨딩 산업의 핵심 축인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업계입니다. 결혼식 자체가 줄어드니 촬영 수요가 사라지죠. 드레스샵은 신상을 들여올 이유가 없어지고 메이크업샵은 예약 캘린더가 텅 비어갑니다. 수십 년간 웨딩만 전문으로 해오던 인력들은 이제 더 이상 그 현장에 머물 수 없어요. 촬영 기사들은 웨딩 현장을 떠나 배달, 물류, 단기 일용직으로 흩어집니다. 한 업종의 문제가 아니라 숙련된 전문 인력이 산업 밖으로 밀려나는 현상인 거죠. 이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한번 빠져나간 전문 인력 인프라는 다시 돌아오지 않거든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결혼이라는 이벤트 하나를 중심으로 움직이던 소비 사슬이 연쇄적으로 끊어지고 있어요. 과거에는 결혼 날짜가 잡히는 순간 집을 꾸미는 소비가 시작됐습니다. 냉장고, 세탁기, 가구, 침대, 가전제품 할 것 없이 웨딩 페어는 매장들의 가장 확실한 매출 이벤트였죠. 하지만 결혼 자체가 줄어드니 그 연결고리도 사라졌습니다. 가전 매장은 한산해지고 가구업계는 재고만 쌓여가고 있어요. 한복업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식장 폐업과 함께 한복 대여와 맞춤 수요는 급감했고 오랫동안 지역에서 버텨오던 한복점들이 하나 둘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유행 변화가 아니에요. 결혼이라는 행위 자체가 경제 시스템에서 빠져나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 여파는 지역 경제로 그대로 번집니다. 대형 예식장이 있던 지역은 주말마다 사람이 몰리던 곳이었거든요. 주변 식당, 카페, 꽃집, 주차장, 택시까지 모두 예식장 일정에 맞춰 돌아가던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예식장이 문을 닫는 순간 그 일대는 놀랄 정도로 빠르게 식어버려요. 꽃집은 정기적으로 들어오던 대량 주문을 잃고 택시 기사들은 기다릴 손님 자체가 사라집니다. 주말 상권을 지탱하던 하나의 축이 빠지자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겁니다. 여기에 또 하나, 이 산업 붕괴의 가장 잔인한 단면이 있습니다. 바로 소비자 피해예요. 결혼식을 몇 달 앞둔 상태에서 예식장이 갑자기 폐업했다는 통보를 받는 경우가 이제는 낯설지 않습니다. 운영난에 몰린 예식장들이 계약금을 받은 뒤 사실상 도망치듯 문을 닫는 사례도 계속 발생하고 있거든요. 예비 부부들은 인생의 시작을 준비해야 할 시간에 파산한 예식장을 상대로 소송을 고민해야 합니다. 이건 개인의 불운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한 구조의 결과예요. 그리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결혼식이라는 공간은 점점 더 냉정한 손익계산의 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축의금 대신 받은 식권을 중고, 거래 사이트에 올리거나 식권을 받지 않는 대신 다른 형태의 반환을 요구하는 일도 빈번해지고 있어요. 과거라면 상상하기 어려웠던 장면입니다. 이건 사람들이 각박해져서가 아닙니다. 결혼식이라는 이벤트가 더 이상 축하의 장이 아니라 비용 분담의 현장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는 뜻이죠. 이제 전문가들은 다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예식장이 사라진 자리에 무엇이 들어설 것인가? 미 많은 사례에서 답은 나와 있어요. 청년주택, 오피스텔, 요양병원 같은 시설들이죠. 주말 이틀만 반짝하는 공간보다 매달 안정적으로 수익이 나오는 용도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탄생과 축복의 공간이 노후와 생존의 공간으로 바뀌는 현상. 이건 상징적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이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이 변화는 화훼 산업에도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결혼식 한 건당 수백 개씩 소비되던 꽃장식, 그 물량이 사라지면서 전국의 화훼 농가들은 판로를 잃었어요. 생화 대신 조화를 쓰거나 아예 꽃장식을 최소화하는 분위기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꽃집 사장님들은 이제 폐업을 고민하는 상황에 놓였죠. 여기에 더해 전통적인 패백 문화 역시 사실상 멸종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절차는 번거롭고 비용은 부담스럽다는 인식 속에서 패백실은 창고가 되거나 다른 용도로 개조되고 있어요. 패백 음식을 만들어 오던 전문점들은 한 달에 주문이 한 건도 없는 날이 낯설지 않다고 말합니다. 결국 이 모든 흐름이 말하는 건 하나입니다. 우리 사회는 이제 공동체의 결합을 거창하게 축하할 경제적 여유를 잃었다는 사실이에요. 각자 살아남기도 벅찬 시대에 수천만 원짜리 예식은 점점 더 먼 이야기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하나 둘 꺼지는 웨딩홀의 조명은 단순한 경기 불황의 징후가 아닙니다. 인구 소멸, 가치관 변화, 산업구조 붕괴가 가장 눈에 띄는 형태로 표면화된 결과거든요. 과거의 성공 공식에만 기대왔던 전통적인 예식장 모델은 이 변화의 속도를 끝내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샹들리에 아래에서 주인공이 되던 기억은 이제 과거의 문화가 되었고 그 자리는 보다 냉정한 생존의 공간으로 채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봐야 할 건 사라지는 건물이 아닙니다. 서로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새로운 시작을 함께 응원하던 사회적 온기가 조금씩 식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축의금 액수를 계산하고 식대 가격을 검색하며 한숨 쉬는 예비 부부들의 모습은 오늘날 대한민국 청년 세대의 현실을 그대로 비추는 장면입니다. 예식장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어요. 한 시대의 가치관이 응축된 상징이었습니다. 그 상징이 무너지는 지금 우리는 단순한 산업 붕괴가 아니라 공동체적 의식이 해체되는 현장을 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에서 다시 예식장의 박수와 환호가 자연스럽게 울려 퍼질 날이 올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공간들은 완전히 추억 속으로만 남게 될까요?